자, 788번 맞니? 네. 아, 6번. 786번. 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은 이 식의 형태를 보면 뭐처럼 생겼다? 보자마자 판단해야지. 그렇지, 독립시행이다. x가 r번 일어날 확률은 NCR, PR, QN 마이너스. 이랑 이항 분포는 한 세트다. 앞에 x가 다른 데가 꼭 들어가야지. 써놓고 푸는 거고 확률이면 독립시행, 통계는 이항 분포. 근데 이 r이 지금 72부터 150까지가 되겠지. 그럼 물어보는 확률은 72부터 변수가 150까지일 확률을 구하시오. 문제가 된 거지. 자, 근데 숫자가 너무 크다 판단했지? n하고 p를 숫자로 표현하자. n이 150, p가 5분의 2. 요거 가끔 장난쳐서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지수가 같은 거 확인하고. 그게 p야. 얼마나. 그러면 요게 이항분포고 이거 가지고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 사실 독립시행으로 계산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숫자가 너무 크다. 그래서 얘를 정규분포로 바꾼다라고 설명을 했고 NP 하니까 평균, 그 다음에 분산은 NP에다가 Q만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 돼. 36이죠. 즉 제곱의 형태까지 꼭 맞춰주고 마지막 이제 얘를 무슨 화? 표준화를 해야 돼. 그러면 P 72 빼기 평균이 60 나누기 6 Z. 자, 이렇게 하면 2부터 3번 요거 아닌데 계산 틀렸나? 150 빼기 90이지 15. 자, 근데 이상한 게 있는 게 뭐냐면 2부터 15인데 2는 있거든? 15가 없어. 답이 안 나와. 즉 틀렸거든. 이 문제는 경험하지 못하면 틀린지를 모르는 문제야. 이거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한 거지. 따라서 특이한 문제라고 봐야 돼요. 뭐가 특이하냐? 자, 마지막에 뭘로 끝나? 150으로 끝나지. 150. 그러면 이 x의 정의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x는 x가 사실 r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NCR의 개념이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선생님 부정식이 항상 n은 r 이상, r은 0 이상. 요게 r의 범위거든. 그러면 n이 150이니까 r의 범위는 0부터 150까지거든. 이게 x하고도 똑같아. x가 0부터 150. 왜? x가 r이니까. 근데 그 150이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 150. 자, 여기 정규분포에서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라고 보면 돼. 이게 실수라기보다 5개념을 유발하는 문제인데 이 150하고 0, 양 끝에 있는 수는 x의 범위 중에서 양 끝에 있는 수는 제외하는 거야. 버린 거야. 부등식에서. 자, 이게 어려운 거야. 이건 경험하지 못하면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배우지 않으면 이 생각을 못해. 왜 버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항분포를 뭘로 바꾸는 과정이야? 정규분포로 바꾸는 문제지. 이거 왜 바꾼다고? 숫자가 너무 커서. 이유가 너무 커서. 너무 큰 문제를 풀 때는 정규분포로 바뀌는데 양 끝에 있는 범위는 정규분포에서 양 끝은 어디 있지? 정규분포는 끝이 없어. 이게 정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이 그래프는 정근선이어서 닿지 않는다 그랬지. 따라서 0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고 150은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개념이기 때문에 양 끝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양 끝에 있는 수 맨날 바뀌겠지. 지금은 0부터 150이지만 문제마다 바뀔 거 아니야. 요렇게 범위가 있을 때 0과 n 양 끝에 있는 범위는 제외한다. 자, 양 끝 뭐 무시한다라고 해도 괜찮아. 무시해버려도 돼. 지워버리는 거. 없어. 없는 거야. 이게 이 문제의 개념이야. 자, 따라서 여기도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진 거야. 딱 Z는 2 이상일 확률인 거야. 따라서 이걸 Z의 그래프라고 하면 2 이상일 확률은 여기니까 0.5에서 0부터 2까지를 빼면 돼. 끝. 자, 요게 이 문제 개념이야. 양 끝 범위는 대신에 언제 또 개념을 잘 잡아야 돼. 우리는 지금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는 유형을 계속하고 있었고 요 유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야. 그 외에는 일어나지 않아. 또 독립시행 푼데 갑자기 양끝 버리자 그랬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망한 거야.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꿀 때 양끝 범위는 무시한다. 요게 개념이야. 이 단원 외에는 쓰면 안 돼. 자, 788번. 한 번 시행해서 5점을 얻을 확률이 6분의 1, 1점을 얻을 확률이 1을 확률이구나. 6분의 5의 게임이니까. 이 게임을 180번 독립적으로 시행했을 때, 뭐 대놓고 독립 시행이네. 독립적으로 시행했다. 60점 이상을 얻을 확률이야. 자, 여기서 독립 시행이니까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봐야 되는데 변수의 정체가 진짜 중요해. 몇 번 시행이면 180번 시행했어. 그 다음에 5점을 얻을 확률이 6분의 1이야. 자, x를 선생님이 무조건 횟수 또는 개수라고 표현했다. 뭐의 횟수야? 읽어봐. 내가 6분의 1을 선택했어. 6분의 5를 선택할 수도 있어. 흑등 누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면 돼. 상관없어. 뭐의 횟수야? 무엇을? 5점을 얻을 횟수 또는 얻은 횟수에도 상관없어. 5점을 얻을 횟수인데 60점 이상을 얻을 확률이야. 그러면 얘들이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선생님 60점 이상이면 이렇게 식으로 쓰는 거죠. 말이 안 돼. 얘는 횟수잖아. 횟수가 60번 이상이야 지금? 아니잖아. 단위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x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식을 세우는 애들이 공부를 하다 마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내가 통계에서는 이 개념 x가 뭐야? x가 뭐야? 문장대로 된 문제 x가 뭐야를 내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 한글로 써. 한글로 쓰라고 했다. 라고 잔소리처럼 얘기하지. 선생님이 날카로워질 때가 있어. 굳이 평범한 개념을 배우는데 선생님이 혼자 갑자기 날카로워져. 무슨 뜻이냐면 말 더럽게 안 듣는 개념 설명할 때 이미 과거에 20여 년 동안 스트레스가 누적된 이상 여러분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안 쓸 걸 알거든. 한글로 쓰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X. 그리고서 이렇게 식을 세운다. 왜 틀렸는지 몰라. 이건 횟수고 이건 점인데 단위가 안 맞잖아. 얘가 점수니까 여기도 점수가 되거나 그치? 둘 중에 하나야. 얘가 점수면 얘도 횟수가 아닌 점수로 바꾸거나 얘가 횟수면 얘도 횟수로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돼. 근데 x는 내가 바꿀 수 없거든. 뭐 y라는 새로운 걸 정의하면 모를까. 자, 따라서 여기를 함부로 부등식을 세우지 말고 이제 통일을 시키자. 뭐 y라고 할까? 60점이야? 그럼 y도 y점으로 바꾸자. 새로운 문자 y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그럼 y는 어떻게 만드냐? 표 그려서. 선생님이 표 그려서 푸는 문제 몇 번 보여줬지? 그게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표를 또 그립니다. 점수는 플러스 5점 마이너스 1점. 횟수. 5점을 얻은 게 몇 번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바로 x잖아. 이게 바로 x잖아. 그럼 얘는 몇 회야? 5점을 얻은 횟수가 x번이면 180 마이너스 x. 전체가 180번이니까. 그때 이렇게 했지? 그리고 내가 마지막 하는 데가 뭐라고 썼냐면 최종이라는 표현, 최종.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데 5점씩 x번 나왔어.
그럼 점수는 총점을 계산해라는 얘기야. 최종이라는 얘기는. 곱해야지. 5점을 x번 나와서 한 번 나오면 곱하기 1, 두 번 나오면 곱하기 2 아니야. x번 나오면 곱해야지. 1도 곱해야지. 마이너스 1점을 이렇게 곱해야지.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게 최종 점수다. 그거를 y라고 하자. 우와, y가 점수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점수가 x하고 y를 한글로 정의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계속 나와도 계속 틀립니다. 한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전부터 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를 대비해서. 그럼 6x-180 y. 그럼 y에 집어넣으면 6x-180. 그러면 6x가 24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6으로 x는 4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제 확률이지. 이하분포의 확률을 뭘로 계산해? 원래는 독립시행이야. 근데 숫자가 어때? 크기가 n이 커. 내가 두 자리만 돼도 크다고 그랬지. 한 20만 돼도 힘들어. 따라서 정규분포로 바꾸자. 정규분포 하나 만들어. 여기 평균 오고 분산하면 돼. 평균 np. 분산은 np에다가 q만 곱하면 돼. 6분이고 25니까 5에 분산 구했고 이제 무슨 화? 표준화. 40 빼기 30 나누기 5. 아까랑 똑같네. 2 이상의 확률이네. 자, 이거 됐죠? 오늘 어려우면 잘 나한테 얘기하자고 영상 보내드려. 그지? 숙제다 막히면 그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잘하고 있어. 162번에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할 때마다 확률이 바뀌어 안 바뀌어? 가위바위보 확률이 바뀌어? 내가 이길 확률 치려면 자. 그러면 두 명이 가위바위보 했을 때 내가 이길 확률이 얼마게? 7 확률? 이길 확률 3분의 1, 질 확률 3분의 1, 비길 확률 이게 이기고 지고 비긴다 여서 세 개여서가 아니야. 경우의 다 찾아봐야 돼. 나, 너라고 가정하자. 내가 주먹내. 이게 뭐 내야지 이겨? 가위 내야지. 내가 가위 내면 얘는 보호 내야지. 내가 보호 내면 얘 뭐 내야 돼? 주먹 내야지. 이기는 경우 몇 가지야? 세 가지. 그럼 내가 이길 확률은 두 명이 가위바위보면 3 곱하기 3, 3파이 2분의 세 가지. 3분의 1 이상. 이렇게 계산이 3분의 1인 거야. 그냥 이기거나 지거나 비긴다 해서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기는 경우와 지는 경우가 다르면 어떡할 거야. 가위바위보는 똑같긴 하지만 일일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K번 이상 이길 확률이야. 그러면 가위바위보는 확률이 안 바뀌니까 얘도 독립시행이다. 내가 예시로 대표 4개 외울 때 가위바위보까지 외우라고 안 했지, 그치? 근데 내가 대표지 그 외에도 있다고 했지. 이렇게 확률이 바뀌지 않는 반복적인 시행은 다 독립시행이야. 자, 그래서 이항 x가 따른다. 이항 분포 n, p. 자, x 한글로 뭐야? 좋았어. 아직 50점이야. 왜냐면 무슨 회수까지 나와야 돼. 그걸 판단하는 근거는 이 확률에 달렸어. 이게 뭘 확률이야? 이 킬 확률. 그럼 이게 뭐야? 이게 횟수지. 이렇게 이어져야 돼. 이게 1이 나온 확률이면 1이 나온 횟수가 되는 거야. 이항 분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규 분포는 맨날 바뀌어. 정규 분포. 아예 횟수라는 개념도 없어. 근데 민철이가 K번 이상 이기면 민철이를 나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사람이 2명밖에 없으니까.
그럼 내가 K1 이건 이상인 확률이니까 횟수가 K 이상인 확률 맞잖아. 이거는 횟수 맞잖아. 아까랑 다르지 또. 이렇게 횟수가 번이니까 단위가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거야. 다르다면 다른 문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 이제 얘도 숫자가 크네. 정기분포로 바꿔. NP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54, NP에다가 Q를 곱하니까 36이지. 옛날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 자 이제 표준화 K 빼고 54 나누기 6. 그게 0.31이라고 써있어. 문제에 써있어. 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문자가 들어있는 녀석은 불편하니까 별표라고 내가 임의로 놓기로 했었어. 이걸 다 써도 되지만 자 별표는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그거부터 0.31이 되려면 부동호 방향을 보고 대답해야 돼. 어느 쪽을 색칠할지를 봐야 돼. 어느 쪽? 오늘 어느 쪽? 하나씩 해보라고 이렇게. 자 왼쪽에 있을 때 해보라고. 왼쪽보다 크거나 같다. 자 색칠했어. 0.31이야?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 모른다고. 안 하고서 왜 알쏭달쏭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알쏭달쏭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손을 안 쓰니까. 내 머리를 믿지 마시고 손을 써. 얘가 0.3 가능하잖아. 그럼 얘가 얼마야? 0.19가 돼야지. 0.5에서 빼니까 0.19 딱 나와 있잖아. 따라서 얘는 얼마다? 별표는 0.5다. 끝났잖아. 얘가 별표인데 얘가 0.5니까 K가 9개. 끝. 아직도 별표 왼쪽 오른쪽 구분 못하고 있어. 해보면 돼. 792 주사위를 400번 던질 때 홀수가 190번 이상 C번 이하 나올 확률. 홀수가 190번 이상 C번 이하. 주사위 던지기는 대표 유형이지. 대표 유형이고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 400, 2분의 1 홀수가 나올 확률은 무슨 횟수? 홀수가 나온 횟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확률을 찾아봐야 돼. 확률. 얘를 보고 이걸 판단한다. 이 개념. 이항분포의 특징 또는 독립시행의 특징이야. 정기분포는 전혀 달라. 정기분포는 그냥 문제마다 계속 바뀐다 그랬어요. X가. 자, 근데 이게 번이야. 횟수가 몇 번인데 이게 딱 번이라고. 아, 횟수가 190 이상 C이야. 횟수가 딱 맞잖아. 단위가 맞으니까 바로 식을 세워도 되고 이제 확률이니까 독립시행 쓰려고 보니까 아유 이것도 숫자가 n이 400이나 돼. 이 양을 보러 가보자. np 에다 q 2분을 곱하니까 100이야. 100. 자 이제 표준화 190, 100, 200 Z 얘가 얼마? 0.7745 이게 마이너스 1이거든. 얘도 모르니까 별표. 자, 별표가 어딘지 몰라. 항상 기준은 물론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거야. 부동호 방향을 보면. 근데 가까이 있을지 멀리 있을지 생각해야 되잖아. 자, 확률을 봐. 별표는 0의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자, 0의 왼쪽이면 이렇게 해서 이만큼. 자, 얘가 0.5보다 크네. 가능해? 얘가 0.5보다 어떻다고? 크다고. 자, 0.5보다 클 수 있어? 안 되네? 네, 이렇게 해보라고. 해보면 돼. 그래서 오른쪽에 별표가 있는 게 맞는 거고,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하고 이만큼 두 개를 더한 게 0.7745가 되는 거지. 그럼 일단 항상 0을 기준으로 쪼개서 왼쪽 먼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안 나와있지? 대신 0부터 어디까지로 바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부터 1까지로 바꿔야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부터 1까지랑 똑같아. 그래서 0부터 1까지가 써있으니까 0.3414. 이제 오른쪽 계산하자.
오른쪽에 0.433이 두 개밖에 없어. 1.5 별표는 얼마다? 1.5다. 끝. 왼쪽 오른쪽 문제 계속 왼쪽 오른쪽 문제. 확률의 크기를 보면 됩니다. 자, 이제 통계가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확률이 3개의 단원. 통계가 3개의 단원. 근데 그 통계 3개 중에 2개를 벌써 했단 말이야. 이산 확률 변수했고 연속 확률 변수했어. 이제 마지막으로 표본 평균 할 차례야. 이제 6페이스 들어갔어. 여기에 집단이 이렇게 있어. 통계적으로 이렇게 집단이 있어. 뭐라고 표현할까? 우리나라 국민 전부 다 예를 들면 아니면 우리 학교 전교생 이런 식으로 집단이 있어. 이 중에서 표본을 뽑을 거야. 우리 표본을 채취한단 말 들어봤지? 표본을 뽑을 거야. 자, 표본을 뽑을 때 표본의 개수를 우리는 표본의 크기라고 부른다. 개수는 의미고 표준어는 크기야. 표본의 개수라고 안 해. 표본 2개 뽑으면 크기가 2다라고 얘기하지. 표본을 2개 뽑았다고 얘기하지 않아. 의미는 개수지만 근데 사실 개수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사실 횟수야. 왜 횟수냐면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한다는 말 들어봤어? 평상시에 표본 조사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투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을 거야. 아직은 이제 대학생이 되면 바로 내년부터 투표권을 가지잖아. 그러면 그 표를 잘 쓰기 위해서 정치 공부도 해야 돼. 미리 하는 잔소리지만 특정 당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져. 뭐 어떻게 이상해지냐면 쟤는 적, 얘는 우리 편. 이렇게 가정하고 모든 대화가 시작돼. 그러니까 저쪽에서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들려. 귀가 막혀서. 왜 난 이쪽이야. 마치 스포츠 나 기아 팬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무조건 적이 되잖아. 스포츠는 그래도 돼. 그래도 왜? 그건 내 취미니까. 근데 정치는 두루두루 생각해야 돼. 상대방이 옳고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당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마음을 좀 열어야 돼. 자, 그럼 이제 어느 당을 지지하세요? 또는 대통령 누구 뽑을 거예요? 라고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 실제로. 그래서 그게 뉴스에 나오는 거야. 지지율이 막 나오잖아. 투표도 안 했는데 지지율이 나와. 그게 표본조사야. 표본조사할 때 예를 들어 100명한테 조사하다 보면 표본의 크기가 100이거든. 근데 이 표본을 뽑을 때 이렇게 뽑아. 뽑는다는 추측인데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보건 추측이 가정이야. 그러니까 동시에 100명이 아니야. 한 명 물어봐. 그리고 기록. 또 한 명 물어봐. 기록.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한 명이 물어보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직원을 여러 명 교육해서 동시에 뭐 한 10명, 100명이 조사할 수도 있어. 더 정확하게 돈의 문제지. 그럼 어떤 사람은 저 아까 했는데요. 그래도 또 질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직원이 여러 명 있는 거 또 조사할 수 있잖아. 우연히. 또는 한 명이 그 사람이 몇명을 돌 수도 있지. 이렇게 한 명이 들어가 가져왔어. 또 조사 뜬 거야. 저 아까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하고 또 조사할 수도 있어. 그게 바로 보건 추출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을 뽑을 때는 보건 추출이 가정이야. 근데 실제자가 비보건으로 추출할 때라고 물어보면 그때만 잠깐 비보건이 되는 거지. 특별한 말이 없이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하면 표본 추출의 약속은 보건 추출입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더 자연스러워. 횟수가 자연스러워. 10,000명에게 조사했다. 실제로 10,000명이 다 다르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10,000명 중에 10명 정도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왜? 이거는 횟수니까. 보건 추출이니까. 자, 이제 표본을 뽑았어. 표본을 뽑았어. 그럼 여기는 첫 번째 표본, 두 번째 표본, n번째 표본. 크기를 n이라고 가정하면. 자, 그럼 이렇게 표본을 조사하는 이유는 뭐야? 야, 그냥 이러면 안 돼. 대통령 선거를 예상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 전 국민 다 물어보면 안 돼? 그럼 되게 정확하지 않아요. 물론 마음이 바뀔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이 영향을 크게 안 준다고 가정하고 그냥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전 국민을 다 조사해. 5천만 명.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6천만 명이지. 요즘 인구 안 늘어서 5천만 아니야 그대로. 어쨌든 왜 표본을 조사하는 거야? 이유가 뭐야? 다 조사하면 되잖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니까. 너무 많잖아. 5천만 명을 조사한다는 거. 그 돈을 누가 낼 거야? 조사하는 비용을. 자,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공장이야.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연필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가정할게. 하루에 10,000개씩 만든다고 가정할게. 근데 나라에서 불량률을 조사해야 됩니다. 당신 공장의 불량률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00개인데 그럼 1년치 재고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거의 불량품을 계산하려면 365만 개를 검사하면 돼. 하나씩 불량품인지 아닌지 돼야 안 돼. 좀 이상하지? 그럴 때 표본 조사를 하는 거야. 다 할 필요 있냐는 거야. 5천만 명한테 다 물어보지 말고 1,000명만 물어봐도 꽤 정확해. 1,000명만 물어봐. 물론 지역에 따라 틀리기는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입장이 달라. 그럼 지역마다 한 1,000명씩 조사하면 되잖아. 전라도에 1,000명, 경상도 1,000명, 서울은 좀 크니까 인구 대비해서 한 10,000명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그러니까 다 조사하기 힘들 때 우리는 표본 조사를 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근데 다 조사해야 되는 게 있어. 예를 들면 신체 검사. 야 우리 반에서 5명만 나와 신체 검사하게. 이상하지 않는 거죠? 한 명 한 명의 데이터지, 그렇지? 정확하게 조사해야겠지. 그 다음에 출생률과 사망률. 태어난 사람을 몇 명 뽑아서 조사할까? 귀하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몇 군데만 물어볼까? 다 조사해야 돼. 어떻게 조사하냐면 꼭 신고제야. 출산하면 신고하게 돼 있지. 우리나라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뜨는 거지. 단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지. 불법이 되고 사실은. 어쨌든 꽤 정확하겠지. 우리는 거의 정확하게 신고를 하는 편이니까. 사망률도 마찬가지. 돌아가셨어. 그럼 사망했다고 신고를 해야 돼. 그런 것들은 전수조사를 해. 전수. 표본조사의 반대로 말이야. 다 조사하기 전수조사. 자, 이게 상식이야. 어떤 거는 표본조사, 어떤 거는 전수조사. 어느 고등학교의 남학생 수조사. 자, 이거를 표본으로 조사할까? 전수를 조사할까? 학생 수. 이건 전수 할 수 있잖아. 학교인데. 실제 검사도 다 하는 거고. 학교 정도야. 세탁기의 수명. 전체 세탁기의 수명을 다 조사해야 되나? 그럴 필요 없겠지. 한 1,000가구 정도만 조사를 해서 연락을 하든지 해서 여론조사를 하든지 해서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 돼. 직접 전화하는 시대는 또 아닌 것 같고 이제 어플로 질문하고 아메리카노 한 잔 쏴주면 돼. 설문조사에 응하시면 드립니다. 몇 년 쓰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조사가 쉬운 거예요. 하루 평균 국내 우유 소비량 조사. 전체 국민에게 우유를 얼마나 드셨는지 물어봐야 될까? 그럴 필요 없겠지. 이런 것도 표본 조사하면 되겠지. 인구조사? 이거 애매하네. 출생률과 사망률은 전수조사가 맞거든? 그럼 인구조사는 전수라고 봐야 되나? 이건 애매하다, 리을은 선생님이 다시 얘기해줄게. 일단 해설지의 의견하고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이게 되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가 있고 중국이나 인도는 내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어. 인구조사. 전수조사를 하려면 있잖아. 조사를 하는 동안 계속 태어나고 죽어서 너무 많이.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태어나고 죽어. 이 사이즈가 10억 막 인구수가 중국 한 나라만 10억 명이야. 우리나라 5천만인데 200배야. 200배 맞나? 20배구나. 그러니까 너무 많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막 1,000번씩 태어나고 죽을 수 있거든. 걔는 몇만 명이 태어나고 죽어서 계산이 안 돼. 인구조사는 내가 알기로 전수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출생률과 사망률만 전수조사를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애매하다. 잠깐 놔둬. 근데 빼고 풀어볼까 그러면? 몸무게
이거 친세원조사나 전수해야지. 여론조사 이렇게 표본이지. 표본조사. 수명 이것도 표본이지. 뭐 제품을 다 조사해. 그럼 지금 물어보는 게 표본조사 물어봤니? 그렇지. 그러면 내가 찾은 건 일단 리을은 빼놓고 찾으면 기억 제외 니은 비교 선택하면 답은 몇 번이야? 아 그러면 3번하고 5번 또 남네. 이건 못 찾겠다. 이건 잠깐 놔주세요. 자 795번 6번 10 미만의 자연수가 적힌 9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9장 중에 3장을 뽑아. 자, 여기는 대놓고 복원 추출이라고 써있지만 가정이 복원 추출이라고 했다. 안 써있어도 복원 추출이야. 근데 가끔 출제자가 비복원 추출할 때라고 말할 때가 있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 그러면 답이 달라지는 거야. 그때 가정을 해버렸습니다. 출제자를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거 항상.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복원 추출이 맞다. 자 그러면 표본을 내가 3개를 뽑아. 그럼 첫 번째 표본을 뽑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야? 자 복원 추출 풀고 있어 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지? 그러면 비복원 추출 뽑아보자. 처음에 9개, 두 번째는, 세 번째는 7개. 따라서 얘는 9파이 3이고 얘는 9p3.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은 복원은 파이, 복원은 파이, 비복원은 p. 추출할 때 이렇게 파이와 p라고 기억해두면 또 풀긴 편하긴 한데 몰라도 그냥 숫자를 써보면 돼. 중학교 방식으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 자 이제 다음 개념은 뭐냐. 오늘은 문항수는 얼마 안 돼. 개념 설명이 좀 들어가. 오늘은 숫자가 좀 적을 수 있겠다. 단 숫자가 적을 때는 좋아하지 마시고 개념을 저장해 오세요. 자 여기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 우리가 표본을 조사하는 이유가 보통 숫자가 너무 커서 조사할 때가 많거든. 근데 그건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지. 꼭 표본이 전체 집단의 크기보다 이 n 값이 작을 필요는 없어. 작을 필요는 없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게 집단 x라고 하자. 그럼 여기는 1부터 6까지 있지. 그 주사위를 100번 던져. 그럼 표본의 크기는 100인 거야. 즉 원래 집단보다 표본의 크기가 더 클 수도 있어. 그 이유는 뭐라고? 복원 추출이기 때문이야.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설정할 수도 있다. 근데 실용적으로는 보통 너무 커서 일부만 뽑는 거기 때문에 n을 작게 잡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n의 크기는 무제한이라는 거. 표본의 크기는. 복원 추출을 계속 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건 x, 집단 x 이렇게 했잖아. 근데 여기는 또 집단, 여기도 집단. 얘는 표본이라는 집단이지. 그래서 이 두 개가 여기도 변수를 쓰고 싶은 거야. 그 변수를 뭐라고 할까?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야 여기 변수를 이렇게 하자. 바를 붙였어. 바. 그리고 너 이름 지어줄게. 너 이름은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 아까 표본 1번부터 n번까지 있었지. 그거를 다 더해. 그리고 n으로 나눠. 에? 이게 뭐야? 많이 보던 시간에 n개를 더해서 n으로 나눴지. 평균을 냈지. 누구의 평균이야? 표본의 평균이야. 근데 표본의 평균인데 개념은 이름을 아예 표본 평균이라고 쳤어. 고유명사. 그냥 표본의 평균이라고 불러도 충분하잖아. 충분한데 항상 모든 개념은 중요할 때 이름을 부여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피타고라스는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그 사람이 만든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공식이 중요해, 엄청 중요해 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것처럼 표본 평균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하니까 표본의 평균 정도가 아니라 표본 평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첫 번째 정의. 그러면 x랑 x가 아이디어 좋지. 변수를 다르게 표현했으니 구분이 되잖아.
그런데 어쨌든 얘도 집단이고 얘도 집단이야. 그러면 어떤 집단인지 헷갈릴까 봐. 야, 그러면 얘도 집단이고 얘도 집단이니까 우리는 이 집단을 고추로 다룰 거거든. 원래 집단을 표본을 뽑기 전 상태를 엄마 모자를 써서 모집단이라고 하죠. 의미는 원래 집단이라고 얘기해도 돼. 모집단은 그냥 고유명사. 자, 그래서 모집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X가 우리는 그냥 사건이었잖아. 이제는 모 사건이 X인 거야. 모 사건이 X. 사건은 사건인데 원래 사건 모 사건. 이게 표본 사건인 거지. 이쪽이 표본 사건. X바. 그런데 뭐가 궁금한 거냐면, 이 X바를, 그러니까 이 평균은 하나의 예시거든. 예를 들어 이렇게 할까? 제1고 학생의 고3 수학 수능 성적이 궁금해. 몇 명이나 1등 나왔지? 2등급이 몇 명이지? 근데 학교에는 자료가 있겠지. 근데 내가 외국인, 내가 학원 선생님이잖아. 그냥 제1고 애들을 내가 조사하고 싶은 거야.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직접 조사하는 거야. 여론조사 할 거야. 가서. 표본을 뽑아서 조사할 거야. 아까처럼. 그래서 고3이 한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한 30명만 조사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올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교문에 서서 몇 점이니? 몇 점이니? 하고 물어보면 되지. 그래서 내가 30명을 계산 쉽게 하게 10명이라고 할게. 10명을 조사해서 평균을 냈어. 그게 진짜 평균이야? 아니지. 100명 중에 10명이 평균이잖아. 그럼 나는 하나의 예를 찾은 거지. 하나의 예. 그치? 그 다음날 또 가. 또 10명을 조사해.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물었던 10명하고 완벽하게 똑같지 않게 조사해. 적어도 한 명은 달라야 돼. 완전히 똑같은 의미가 없으니까 적어도 한 명은 달라야 돼. 그 조사해. 그런 식으로 하면 똑같지 않은 표본 평균은 몇 개가 있으면 되게 많거든. 그치? 쉽게 얘기하면 몇 가지 있냐면 100명 중에 10명을 뽑으니까 100시 10가지가 존재해. 엄청 많지. 10명씩 조사하는 거야. 그럼 다소사 있다고 치자. 되게 무식한 생각인데. 그러면 그 다소사한 걸 평균이면 어떻게 될까? 10명씩 조사하는 거를 이만큼의 횟수만큼 다 조사해. 겹치 중복되지 않게. 그 다음에 그것들을 평균 내면 원래 평균하고 똑같아. 원래 평균이 뭐야? X의 평균이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평균이라고 보지 않고 이제는 모평균이라고 부른다. 모평균. 우리가 M 많이 쓰지. 평균할 때. 그러면 이 표본 평균들을 분산하려면 또 어떻게 될까? 표본 평균들을 분산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모 분산과 똑같지는 않아. 안타깝게도. 근데 나는 N과 똑같아. 여기서 N이 뭐였지? 표본의 크기. 끝이야. 왜 끝이냐? 항상 우리는 상충사거든. 평균, 분산, 그 다음 나올 게 뭐야?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그냥 분산에다 왜 자기 자신을 분산에다 뭐만 씌워주면 돼? 루트만 씌워주면 돼. 따라 루트가 n분의 루트 분산이지. 루트 분산이 바로 표준 편차 시그마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x 거를 생략하는 걸 우리가 많이 쓰지. x의 표준 편차를 생략하잖아, 그렇지? x의 평균을 생략해서 n이라고 써듯이 x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그냥 써버리잖아. 같은 경우로.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외워야 돼. 테스트 보러 가보자. 잠시. 네. 테스트 보러 왔니?